서상목 칼럼 균형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한국도 군사정부의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얀마를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는 1961년 군사 쿠데타로 박정희 정권이 집권을 했죠. 네. 근데 미얀마에서는 1962년 1년 후입니다. 역시 같은 방식으로 내윈 장군이 이끄는 군사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집권 방식은 한국과 미얀마와 같았지만 집권 후 추진한 그 정책 방향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한국의 박정희 정권은 미국 경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경제 정책의 목표를 그 수출 산업의 육성에 뒀죠. 그러면서 이제 내수보다는 수출 활동에 유리하도록 각종 그 경제 인센티브 제도를 개혁을 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비록 그 사회주의 방식인 5개년 계획을 활용을 했지만 수출 활동의 주체는 민간 기업으로 또 이들은 아주 치열한 국제 경쟁을 통해서 성장 발전해 왔습니다. 네. 그 결과는 국제사회에서도 그 성공 사례로 널리 알려진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었습니다. 네. 반면 미얀마의 그 내인 정부의 그 버마식 사회주의를 표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요 기업을 국유화했고 또 철저한 대내지향적 경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우리가 정반대죠. 근데 이제 그 결과는 아주 이제 안 좋아서 미얀마 경제는 저성장과 또 빈곤의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시장 경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성공을 거두었으나 미얀마에서는 사회주의 경제가 대실패를 거듭함으로써 현재 한국은 1인당 소득 3만 달러의 그 선진국으로 이렇게 도약을 했고 미얀마는 1인당 소득 아직 1,400달러의 최빈국으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네. 그 박정희 대통령 역시 존경하는 인물로 사회주의 노선을 택한 인도의 그 네루 수상과 또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그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수출산업 진흥을 선택하는 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미국의 영향력이 컸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미얀마는 그 지정학적 위치로 미국의 영향력이 별로 높지 않았죠. 지금도 높지 않습니다. 근데 60년대 초 한국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미국에 아주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은 정치는 권위주의적 행태를 취했지만 경제 정책은 미국식 시장경제 체제를 택하는 이른바 그 박정희 패러다임을 구사함으로써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군부가 지배하는 미얀마에서는 주요 경제 활동을 군부가 직접 이렇게 장악함으로써 정치와 경제가 한 세력에 의해서 독점되는 상황이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장의 경제를 지배하는 한국에서는 부창출의 대부분을 그 민간 기업에 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권력자가 그 부를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 경제의 그 강점과 그 사회주의의 그 취약점을 우리는 이제 한국과 그 미얀마의 경제 그 실적을 비교함으로써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민주화 운동 차원에서 한국과 미얀마를 비교해 본다면 또 어떻습니까? 그 미얀마의 정치 역사는 군부의 탄압과 또 지속적인 민주화 시도의 연속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독립 이전에도 미얀마에는 미얀마를 그 식민지로 통치한 영국과 일본에 대한
저항을 아주 지속적으로 강하게 전개를 했습니다. 그 세 차례의 그 영국과의 치열한 전쟁에서 패배한 미얀마는 1886년 영국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미얀마의 전쟁은 영국의 식민지 역사에서 가장 그 치열한 전투로 기록될 정도로 그 미얀마인의 그 저항 의식은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영국의 통치에 대한 미얀마인의 반감은 아주 심해서 그 여러 차례 그 시위와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주로 그 불교 승려들이 반영국 시위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1940년 그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참여를 하자 그 미얀마의 그 국부로 알려져 있죠. 아웅산 장군, 지금 수치의 아버님이죠. 그 미얀마 그 독립군을 창설을 해서 그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영국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이 그 영국보다 더 가혹한 식민지 통치를 했어요. 그러자 아웅산은 다시 이제 일본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일본이 패망하고 이제 영국이 다시 이제 버마를 점령하게 되자 아웅산 장군은 1947년 1월 런던에서 영국과의 협정을 맺어서 독립을 위한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임시정부를 수립했는데 그해 이제 7월 내각 회의 중 7명의 장관들과 함께 전부 다 암살을 당합니다. 아웅산의 그 사망으로 그 뚜렷한 지도자를 잃은 미얀마는 그 후 그 버마족과 소수민족 간 또는 이념이 다른 정당 간 내전이 아주 끊이지 않게 지속이 돼서 정치적 혼란이 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혼란기를 이용을 해서 1962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윈 장군이 이끄는 군부 쿠데타가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미얀마에서 군부 독재가 지금까지도 이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1962년부터 74년까지 미얀마는 군부 주도의 혁명위원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74년에는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헌법이 채택돼서 미얀마는 일당 독재 체제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민주화 운동 역시 그 지속이 됐습니다. 1962년 7월에는 랑군 대학생들이 시위를 주도했고 또 무력 진압 과정에서 15명의 학생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70년대 들어서도 각종 시위는 지속됐고요. 이때마다 군부는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했습니다. 1988년 이게 상당히 이제 유명한 사건인데요. 경제적 혼란과 더불어 군부의 그 억압이 심해지자 시민들이 아주 대규모로 전에 학생도 소신 이제 시민들이 같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대규모의 반군부 시위를 일으켰고 이를 8888 항쟁이라고 미얀마인들은 부릅니다. 이 항쟁에서 그 군부는 수천 명입니다. 이게 시민을 살해를 했고 이로 인한 국제사회 비난은 뭐 엄청 났죠. 이 와중에서 그 마웅이라는 사람이 마웅 장군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명을 미얀마 연방으로 정하고 90년에는 거의 30년 만에 그 다당제 선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결과는 이제 아웅산 딸인 그 수치 여사가 이끄는 NLD 정당이 492석 가운데 392석을 얻는 압도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럼 거기 승복을 해야 되는데 군부는 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 걸 거부를 했고 국가평화발전평의회가 2011년까지 미얀마를 통치했습니다. 군사정권이죠. 이 과정에서 2007년에는 승려들이 주도하는 샤프란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일어났고 이 역시 군부는 무력으로 진압을 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또 많은 희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군부의 이런 그 강압적인 행동을 규탄하고 또 미얀마 정부에 대한 경제 제재가 시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9년 8월에는 그 미얀마 그 북부 지방에서 소수 민족과의 갈등이 터졌는데
군부는 이를 또 역시 이제 무력으로 진압을 했고, 이 과정에서 약 1만 명의 미얀마인이 중국으로 이렇게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미얀마 정부에 대한 그 국제사회 압력이 심해지자 군부는 2010년 새로 제정된 헌법에 의해 실시된 선거에서 테인세인, 아까 제가 말씀 테인세인 대통령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끄는 USDP가 그 득표의 80%를 받아서 집권을 했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대통령에 취임한 테인세인은 수치 여사를 오랜 가택 연금에서 풀어주는 등 그 부분적으로 이렇게 민주화 조치를 취했고, 또 국제사회도 이제 이에 호응을 해서 미얀마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를 점진적으로 풀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 11월에는 처음으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총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과는 역시 이제 수치 여사가 이끄는 NLD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테인세인 대통령은 사임을 했고, 아웅산 수치는 외교부 장관 겸 국가 고문직에 이렇게 취임을 했습니다. 그 한국에서는 군부 통치가 87년 6월 그 민주화 항쟁으로 종식이 되고, 과도기 성격이 노태우 정부를 거쳐서 93년 김영삼 문민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상당히 단기간에 완성이 됐죠. 근데 미얀마에서는 여러 차례 이런 민주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군부의 폭거가 반복되고 있고,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비극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미얀마는 역사적으로 적극적인 불교 교육에 힘입어서 영국과의 전쟁 전에 남성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글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식민지 해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영국과 3차례 전쟁을 할 정도로 미얀마는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부 독재와 민주화 시위가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은 그 미얀마가 한국과 같이 시장 경제가 아닌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선택을 함으로써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이제 하나로 집중되는 거죠. 그걸 전부 다 이제 군부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패가 심화되고 이렇게 민주화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민간 주도의 시장 경제 체제와 정부 주도의 그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차이로 인해서 한국과 미얀마의 국가 운명이 달라지게 됐다는 것이 저의 분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미얀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리아와 같이 내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서 박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3월 30일 열린 UN 안보리 긴급 화상회의에서는 크리스틴 버기너 그 UN 미얀마 특사가 피바다가 임박했다. 전례 없는 규모의 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집단 행동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민주진영을 대표하는 연방정부 대표위원회 CRPH라고 하는데요. 소수 민족 무장 조직과 함께 국민통합정부 출범을 선언하면서 군부와 대치할 것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CRPH는 군사정권 시절 제정된 기존 헌법의 폐기도 선언을 하면서 군부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7만 5천 명에 달하는 병력을 가진 소수 민족 무장단체 역시 군부에 대항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군부는 소수 민족인 카렌족 마을을 공습을 해서 1만 명이 집을 잃었고, 이 중 상당수는 방글라데시와 태국 등 주변 국가로 가서 난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미얀마 사태는 시리아 내전과 흡사한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겠습니다.
시리아에서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아사드 정권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2012년 전국으로 이렇게 확대되면서 정부군과 또 반란군 사이의 그 내전 상태가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국제 동맹군을 결성해서 반란군을 지원했고, 또 러시아는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아사드 정권을 지원함으로써 시리아 내전은 국제전으로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미얀마 사태가 시리아와 같이 장기적 그 내전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UN 안보리가 개입을 해서 미얀마 평화회의를 조속히 개최해야 하는데, 이의 성사 여부는 현재로서는 아주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간 합의는 물론이고, 또 미얀마 군부와 민주 진영 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미얀마 사태의 끝 어딘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금의 미얀마 사태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인데, 우선 미얀마 군부가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미국과 서방 세계의 그 압력과 경제 제재는 미얀마 군부에게는 심각한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미얀마는 한국과 달리 경제의 그 대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또 외교적으로도 그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서방 세계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미얀마 군부를 도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또한 그 미얀마 군부는 옥, 제이드 생산과 수출 등 미얀마의 그 주요 기업을 완전히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가. 그래서 막강한 자체 경쟁력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중국과의 통로만 확보된다면 미국과 서방 세계의 경제적 제재를 상당히 오랜 기간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에 더해서 미얀마 군부는 1962년 이후 너무 오랜 기간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특혜를 누려왔기 때문에 민주화 요구에 굴복하면은 이 모든 것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또 많은 나라들의 경험을 종합해 보면 민주화는 아주 도도하게 흐르는 물결과 같기 때문에 이를 오랜 기간 이렇게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우리가 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철벽과 같았던 그 소련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거든요. 또 요원할 것 같은 독일의 통일도 동독이 갑자기 붕괴 됨으로써 그리고 또 수많은 동유럽 공산 국가들이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서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나라가 모두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전환됐거든요. 따라서 지금 보면 아주 지독한 미얀마 군부도 시민의 저항이 지속되고, 또 국제사회의 항의와 제재가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미얀마에서도 그 민주화의 봄이 올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속히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또 미얀마인의 여러 가지 행운을 기원을 합니다.